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21번째 페이지. 여러분, 우리 몸속 장기인 대장이 제2의 뇌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서 핵심 키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귀한 분을 잡지사에 모셨습니다.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의 김흥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을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올해로 38년째 미생물하고 실험하고 있는 김흥빈이고요. 자칭 미생물 변호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칭 미생물 변호사. 네. 홍보대사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변호사인가요? 일단 사실 홍보대사 하면 그 좋은 점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변호사라고 한 것은 원래 변호사는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생물의 좋은 점, 참모습을 알리는데 유익한 점, 또 해로운 점도 있어서 이걸 제대로 알려서 유익한 미생물은 더 잘 이용하고 유해한 해로운 미생물은 잘 피할 수 있게 그거를 좀 전달하고자 해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수임료 한 푼 안 받으시고. 수임료 안 받는데 대신 코로나 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변호할 게 없어 미생물을 변호하냐고. 그때 균에 민감한 시기여서. 예, 그것도 코로나는 바이러스였는데 물론 바이러스는 미생물에 포함이 되는데 그게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일단 미생물 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병을 일으키는 것. 맞아요. 하지만 참모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좋습니다. 사실 오늘 목동 스튜디오 오다 보니까 굉장히 고층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아침마다 다 그냥 그 출근 시간에 전에 다 화장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집마다 다 그럴 거란 말이죠. 네. 뭔가를 다 내보낼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한 번쯤 그게 어디 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수 종말 처리장. 역시. 아닌가요? 예, 그 전에 아파트 정화조로 가겠죠. 아파트 정화조.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썩어 없어지겠죠. 즉 미생물이 분해 먹어치우는 거거든요. 예.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진지하게 안 해봐. 얘들아 참 고맙다. 오늘도 내 걸 먹어줘서. 누가 먹어 이 세상에. 그거를 얘네가 안 해주면 우리는 똥밭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없으면 이렇게 못 살아가고 예. 또 아침에 나와서 아침 식사하실 때 뭐 김치를 드시건 요거트를 드시건 뭘 드시건 모든 발효식품은 다 미생물의 작품이거든요.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얘들아 고맙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고맙다는 고사하고 미생물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다가 코로나처럼 병이 발생하면 인식을 하고 그냥 박멸의 대상으로 비난을 그럴 하니 때만. 전체 미생물에 비해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소수인데 소수군요. 예, 거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입장 바꿔 생각하면 따지면 유익한 점이 더 많다. 훨씬 많다. 많다. 없으면 지구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너무 한쪽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미생물 변호사라고 무리수를 뒀습니다. 무리수 아니네요.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면 금수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김치 드실 때마다 고맙다고 하세요. 예,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제 미생물,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미생물은 정확히 어떤 범위를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쉽거든요. 동물 아시죠? 동물 알죠. 식물 아시죠? 알죠. 그리고 남는 게 다 미생물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하세요.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남는 게 사실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많이 없는 거. 그렇죠. 정확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근데 무지하게 우리 온통 미생물 세상이거든요. 그럼 종류가 어떻게 있느냐? 미생물 종류가 되게 많은데 크게만 봐도 우선 세균. 네. 곰팡이. 그리고 적조, 녹조 할 때 말하는 조류. 예. 그리고 집신벌레, 아메바 이렇게 하는 원생동물. 걔는 또 따로구나. 네. 원생동물. 그리고 세포로는 안 돼 있지만 바이러스. 그렇죠. 예. 그리고 세균하고는 또 다른 고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고세균. 예, 걔네들은 아주 척박한 환경, 아주 뭐 뜨겁거나 아주 짜거나 그런 데 사는 애들이거든요. 우리 장 속에도 있어요. 걔네가 메탄가스 만들거든요. 메탄가스는 고세균만 만들어요. 그렇게 이걸 다 통틀어서 미생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미생물과 세균은 사실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섞여서 쓰이죠. 섞여서 쓰인다. 네. 미생물이 세균을 포함하는 개념인 건 맞는 그렇죠. 건가요? 그건 맞는 거죠. 예. 버섯도 곰팡이죠. 그것도 균. 버섯은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러니까 우리가 곰팡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이렇게 집에 막 실처럼 피어오른 거 떠오르잖아요. 예. 그 실이잖아요. 예. 정확해요. 곰팡이가 만드니까 팡이실. 팡이실입니까 이름이? 팡이실 하나하나가 한자로 균사. 아, 균사. 그게 모여 실사. 있으니까 균사체. 우리가 보는 균사체를 보는 건데 예. 그런 곰팡이가 실 모양이니까 실사자의 모양상자 사상균. 사상균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사상균이 곰팡이의 일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 곰팡이 하면 하상균만 떠올라요. 근데 그 실이 예. 우리 실로 옷 이렇게 짠 것처럼 귀엽죠? 예. 땅 속에 있는 그 사상균은 그 실들이 땅 속에만 있으면 네. 포자를 만들어 번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와요. 네. 쭉 올라와서 그 실들이 접히고 뭉쳐서 중합체가 되면 그게 뭐죠? 버섯이 되는 거죠. 아 그게 버섯입니까? 네, 포자가 달려. 그러니까 버섯은 땅속 밑에 엄청나게 많은 이 네. 균사체가 있고 네. 위로 올라왔는데 이건 일종의 뭐 곰팡이의 열매라고 열매. 볼 수 있는 거죠. 아 버섯이 버섯. 그거야. 그리고 또 하나 곰팡이 있어요. 뭐죠? 효모. 효모도 곰팡이. 예, 그건 단세포로 된 동글동글한 효모. 예. 곰팡이 크게 세 가지 세 볼 수 가지. 있죠. 당연히 다 미생물이고. 당연히 예, 미생물이죠. 그렇죠. 예. 이게 세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 몇 네. 마리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를 하자 그러면 네. 참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세포수보다 10배 많은 미생물이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사실인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사실 우리 몸의 미생물 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 세포수의 10배다. 수는 굉장히 딱딱 귀에 들어와요. 10배니까. 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몸의 세포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우리 몸 세포수를 어떻게 알아요? 아 그것도 모르는. 하려면은 세포 하나의 무게를 알면 예. 몸무게를 나누면 네. 되는데 아, 그래요? 예. 문제는 세포 종류가 우리가 한 200가지 세포가 있어요. 예, 우리 몸에 예. 뼈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 많은 세포가 있는데 예. 세포마다 다 또 무게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냥 평균 내서 세포 하나 얼마로 하자. 그러면 체중이 얼마면 세포 수가 몇 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예, 대략적으로.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수는 어떻게 하냐? 곱하기 10 해야죠, 그게. 곱하기 10이 아니고 그거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는 70년대부터 대충 추정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해왔는데요. 아, 정확하지 않구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예.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 인간 세포만 이해하는 걸로 인간을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을 다 이해하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네. 우리 몸 세포수와 미생물 세포수가 대략 1대1 한 1대 1.23 이 정도예요. 거의 1대1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 근데 10대 1이라고 되게 하려면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리 몸에 가장 수가 많은 세포가 어느 세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 몸에서 수가 가장 많은 거. 수가 가장 많다.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좀 뭐 어떤 세포가 있는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혈구가 가장 수가 많아요. 적혈구가. 적혈 세포 하나거든요. 예. 가장 많아요. 예. 적혈구를 빼고 말하면 적혈구를 왜 빼느냐? 네.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아. 네. 적혈구를 빼고 말하면 예. 그러면 10배가 말이 10배 된다. 될 수 있어요. 적혈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다 하면은 그냥 한 1대1 정도. 명쾌하네요. 예.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제 미생물의 종류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일일이 열거를 해주셨는데 같은 미생물끼리는 어째 얘네도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렇죠. 소통 가능한지. 엄청 잘하죠. 잘합니까? 엄청 잘하죠. 너무 의외의 답변인데.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합니까? 첫 심지어? 번째 예. 흔히 우리는 언어로 소통을 하잖아요. 예. 얘들도 나름의 언어가 있어요. 물론 화학 물질로 소통을 하는 건 많이 밝혀져 있고요. 특정 화학 물질을 통해서 자기네 친척들,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특정 화학 물질하는 소통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얘네는 소리로도 소통을 합니다. 미생물이요? 네, 소리로도. 소리로? 네. 버섯 정도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더 작은 애들이 그게 됩니까? 무시하시면 안 되죠. 역시 변호사. 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속담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듣는다는 게 결국은 파동, 음파가 우리 고막을 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청신경에 봐서 뇌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소리를 아는 거고 그렇죠. 그냥 고막의 울림만 따지면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 세포들은 진동을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예. 우리는 오히려 가청범위라고 그래서 네. 20Hz에서 2만 Hz밖에 못 듣지만 예, 예. 그 밖에 있는 생물에 진동도 따라서 다 얘네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소리로도 소통을 한다는 게 최근 들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네. 야, 지금 너무 얕잡으면 안 되겠네. 좀 정신을 저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장내 미생물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미생물 중에서 가장 좀 익숙한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유산균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유산균을 뭐 프로바이오틱스 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둘은 뭐 같은 건가요? 그게 이제 용어가 우선 유산균, 예, 우리말로 하면 젖산균이거든요. 아, 젖산균. 예, 그러니까 유산, 젖산을 만드는 세균이라는 뜻인데요. 네.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이에요. 아.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죠.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유익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유익균. 네. 유익하다 할 때. 유익하다. 아. 네. 보통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프로가 예. 사실 그 프로바이오틱스란 말이 항생제가 엔티바이오틱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엔티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네. 1940년대에 네. 그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50년대에 와서 엔티바이오, 삶을 엔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반대, 예. 죽이는 거고. 예. 프로는 뭘 위한다는 거니까. 네. 바이오를 위한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만드셨는데. 엔티의 반대를 만든 거구나. 그렇죠. 예. 프로바이오틱스 했는데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산균이 있고요. 그 외에 효모도 프로바이오틱스 될 수 있고요. 많은 미생물들이 기준이 유익함인가요? 프로바이오틱스 기준은 예. 참 이 과학 정의치고는 참 애매한데요. 예. 들어보셔요. 예.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살아있는 미생물이어야 돼요. 예, 예. 적당량 먹었을 때 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프로바이오틱이에요. 좀 표현들이 애매하다 진짜 좀. 확실한 거는 살아있는 미생물밖에 없어요. 적당량 먹었을 때 그러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이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류가 그동안 쭉 오면서 예. 모든 문화권에서 발효 음식들은 먹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았고 음. 봤더니 야 여기 이렇게 미생물이 많아. 여기 있는 이런 미생물들은 안전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섭취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 적당히. 적당히. 그렇지. 적당히. 이 정도. 그러면 이런 뭐 장내 미생물, 유익균,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알려진 거는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란 말은 1950년대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제 시조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메치니코프를 꼽아요. 무슨 제품 광고에서 들어본 그렇죠. 메치니코프? 그러니까, 예.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품이 있어가지고 예. 발효유 제품 이름일 거예요. 예. 근데 메치니코프는 이제 과거 러시아, 예.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아마 출신일 텐데 그 지역에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면역학 연구를 했어요. 예. 젊었을 때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 노벨상 받을 때는 이거는 면역학으로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말년에 예. 이분이 나이가 든 다음에 이 노인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유럽에서 특히 불가리아 쪽에 농부들이 장수를 하더라 건강하게. 불가리아. 네. 또 연관성이 나온다. 여기 나오죠. 예. 야, 저 하더라. 예. 자세히 봤더니 저 장수하는 분들은 주로 사워 밀크, 발효유죠. 그걸 많이 마시더라. 예. 그래서 이제 메시니코프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나이가 들수록 장에 독이 쌓인다. 근데 그걸 잘 관리하려면은 불가리아 농부들처럼 사워 밀크 발효유를. 많이 먹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기록을 남겨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메시니코프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아버지가 됐는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은 이제 5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메시니코프가 말한 그게 프로바이오틱스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 광고에서 집약적으로 전달한 정보가 되게 그렇죠. 다 사실적이네요, 다. 메시니코프 불가리아. 예, 그러네. 교수님 그 장내 미생물 관련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도 좀 요새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이제 작다는 거잖아요. 마이크로. 사실 마이크로라는 게 1mm를 1000분의 1로 하면 1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런데
대부분 미생물, 바이러스 빼고 얘네가 다 마이크로 스케일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미생물학이 되는 거고 마이크로 오르게니즘 미생물이 되는 건데 마이크로 바이옴은 말 그대로 특정 대상 뭐 인체 같은 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예. 거기에 그 환경에 있는 모든 미생물 예. 더하기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대사물 다 합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아, 이건 엄청 큰 개념이에요.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 안에 프로바이오틱스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는 유익균도 있고 예. 우리 몸에도 유해균도 있어요. 아, 그렇겠죠. 이게 그러니까 인체도 네. 똑같아요. 우리 인간 사회하고. 예. 왜 인간 사회에도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도 그 장에도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서간에 이제 이 다툼과 예. 대립이 있는데 예. 중요한 건 항상 유익균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게 선도할 수 있게 해주면 건강하고 아. 이게 바뀌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유익균이 상황을 선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익균 중심으로 판을 깔아줘야 그렇죠. 되네. 그러니까 이게 유해균을 다 없앨 수는 없고 예. 우리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더 유익한 균들이 예.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야 번성하죠. 근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환경을 말 그대로 프로바이오틱스 더 네. 좋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특정 유익균이 네. 우리 몸에 어떤 특정한 효과를 낸다는 걸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추출을 해야 되나?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어떤 세균이 어떤 미생물이 장내 미생물이 예.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인과 관계까지 예. 밝혀지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 상관관계는 많이 밝혀져 있는데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유해균, 나쁜균, 유익균을 딱 지목하기가 힘든 게요. 예. 왜 우리 고사성어에 남귤북지 맞나? 남귤북지라는 게 있죠. 뭐 어디 가면 귤이 되고 어디 가면 탱자가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남귤북지. 그것처럼 예. 어떤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서는 얘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애인데 어떤 환경에서는 유해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 거기에 그 네트워크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유해균들이 딱 정해진 것들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예. 딱 하나를 지목해서 이것만이다 하는 거는 몇 개 있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어느 하나하나 개별보다는 전체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 그것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근데 많이 파악을 해가는데 이게 예. 장내 미생물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림잡아도 예. 뭐 세균만 해도 뭐 장 속에 한 700종 이상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 예.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과연 이게 얘네가 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제 막 알아가는 시점이라서 정확히 지금 물론 야, 요건 정말 좋은 균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장에서 잘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익균을 말하려면은 그거를 갖고 있으면은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예. 그게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렇게 밝혀가면서 몇 가지 알려지는 것들이 있지만 예. 지금은 이걸 다 추려서 얘는 다 유익균이고 얘는 다 이렇게 딱 모자르듯이 할 수가 없다. 나누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네. 아니 이게 뭐 당뇨, 네. 우울증, 네. 뭐 좀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아토피, 예. 비만 예.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내 미생물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예. 비만 예. 그리고 뭐 대장암 같은 경우 이제 나오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게 때문에 생긴다는 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즘 이제 이런 단편적인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자폐증부터 시작을 해서 예. 심지어 이 조현병까지 뭐 다 관련이 된다는 단편적인 논문들이 나오는데 알츠하이머 얘기도 들어본 알츠하이머, 것 같아요. 파킨슨. 파킨슨.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과 예.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를 해요. 예. 그래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먼저 뽑아요. 예. 이제 그런 다음에 후보를 추린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는데 네.
사실 사람 대상은 임상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고요. 이걸 실험으로 해보려면은 결국 쥐를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무균쥐라는 게 있어요. 아예 아무 미생물이 없이 태어나는 그런 쥐들이 있거든요. 실험용으로. 예. 그건 특별하게 키워야 돼요. 걔네들은 면역 기능이 약해서 그냥 놔두면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얘네들 대고 실험을 해보게 되면 장내 미생물, 모든 미생물이 하도 없어요. 그 몸에. 예. 어떤 일이 있냐 봤더니 먼저 이 뇌 발달이 좀 늦어지고 아. 그거는 이제 실제 관찰해도 뇌 세포 수나 또 뇌 세포 간의 연결 같은 것도 좀 줄고. 예. 그럼 실제로 얘네가 정말 학습력이 떨어지느냐. 예. 그래서 실험도 해봤어요. 뭐 미로 테스트라든지 네. 뭐 먹이 기억 같은 테스트를 해봐도 떨어져요. 학습능력과 기억력이. 그렇군요. 그 얘네가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불안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리 몸이 굉장히 참 이게 신비로운 게 혈액이 온몸에 양분을 공급해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뇌에 가면 뇌는 워낙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 혈관 바깥으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러니까 혈관과 그 뇌 하나의 별도의 막이 또 있어요. 별도의 필터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고 그러는데 BBB. 예. 이 무균주에서는 BBB가 좀 약화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쥐에서 한 결과를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느냐? 예. 우리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임상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장에 여러 가지 뭐 과민성 대장증후나 이런 장이 좀 장 질환이 좀 심하신 분들 예. 가운데 예. 상대적으로 우울증을 느끼는 분이 더 많다. 약간 성관성이 있다. 뭐 그런 약간 아파서 말하면 결이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비교를 통해서 특정 미생물이 경감에 따라서 이제 나와요. 네. 근데 여기도 늘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미생물의 변화가 나오는 게 원인이 있냐 결과냐. 그렇지. 그게 중요한데.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그것이 어떤 이런 병이 걸린 결과 또 약물을 먹은 결과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래도 추정하기에는 이제 미생물이 결과가 아니고 네. 이제 원유로 이제 굉장히 있다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얘네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바로 그거는 미생물과 이 우리 뇌가 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예. 제2의 뇌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장뇌축이라고 그래요. 장뇌축.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에 굉장히 많은 장내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과 우리의 뇌가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건 밝혀졌어요. 그건 밝혀진 네.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장이 제2의 뇌라고 흔히 말하던 게 예. 일리 있는 말이죠.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진짜.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뭐 변비가 없는 사람들은 좀 정서나 뇌도 더 건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의학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네. 잘 모르고요. 미생물학적으로만 보자면 우리 몸은 인간 세포로만 기능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내 미생물뿐 아니고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몸은 단순한 서식지에 불과해요.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럭셔리한 주택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이요? 예. 인체만한 게 없죠. 왜? 양분 많고 빨빨 잘 다녀주고 구경할 때도 많고 예. 미생물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집이에요. 거주 생물도 엄청 그렇죠. 입주 인원도 엄청 많네요. 예, 굉장히 많죠. 예. 여기서 얘네가 이 집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몸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성에 따라서 인체의 기능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생활하시면서 네. 아침에 이제 일을 보실 때 그 느낌은 사실 이제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몸의 컨디션과 이제 그 느낌을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소화 기능이라든가 이제 장의 어떤 그런 느낌, 나만 아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럼 가만 따져 보시면 그 몸의 어떤 건강 상태와 좀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조성이 바뀌면 육체 건강뿐 아니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는 미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뭐 이게 건강하면서 이렇게 건강하냐 그건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거기서는 제가 뭐를 말씀드리기가. 우리는 좀 선한 거주자들, 유익균들한테 판을 좀 깔아주고 네.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거. 예. 예, 그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유고 또 하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도 쓰지만 왜 요즘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있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는 PRO, 이건 네. PRE. 예.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잖아요. 예.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이에요, 물질. 예. 그래서 근데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려면 네. 첫 번째 조건이 인체가 우리가 잘 소화를 못 해야 돼요. 소화를 못 해야. 네. 그래야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먹나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소화 다 해버리면 남겨줘야 되는구나. 보통 얘네가 대장에 많이 있는데 예. 소장통 가면 다 소화되면 대장에 먹을 게 없으면 얘네는 황당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주는 척하다가 왜 자기가 소화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뭐죠? 식이섬유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식이섬유는 아마 뭐 다이어트로도 많이 이제 각광을 그렇죠. 받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식이섬유라는 게 결국 이제 섬유질, 섬유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셀룰로즈. 네. 근데 그 섬유소가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그 식물의 섬유질, 섬유소는 분해하지를 못해요. 초식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소 위에 있는 미생물이 얘를 소가 흡수할 수 있게 그러네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아주 이 현상을 딱 잘 보여주는 속담이 있어요. 못 찢어지게 가난하다. 특수 그 부위. 예. 그 부위가 뭐 아시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예. 어렵던 뭐 보릿고개 있고 이런 시절에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곡물도 부족하고 그러면 급하니까 일단 뭐 봄나물이든 풀뿌리든 다 이제 많이 갖다가 갖고 오고 예. 곡물 조금 넣고 예. 죽처럼 많이 불 끓여서 배는 고프니까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얘는 소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이 먹었단 말이죠. 예. 그럼 이게 다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한 번에. 예. 그러면 그 배출의 고통이 심하겠죠. 과학적인 속담이네. 네.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구나. 네,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지만 네. 또 요즘엔 반대로 이걸 또 너무 안 드셔서 안 먹어서. 특히 식단이 많이 서구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네. 너무 소화하기 우리가 다 하는 것만 하니까 반대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프리바이오틱스도 장내 이 미생물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죠. 프리바이오틱스. 밥을 좀 줘야 되네요, 우리가. 얘네 밥을 주는 게 뭐 따로 프리바이오틱스도 이제 뭐 파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평소에 음식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섭취하는 것 신경을 쓰면 골고루 도움이 먹으면. 되겠죠. 예, 네. 건강한 식단. 네. 김흥빈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사전에 공유해 주신 좀 최근의 연구인가요, 이게? 네. 일단 좀 텍스트로 봤을 때는 좀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느낌이 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대변을 소량 첨가한 우유를 먹이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내용 맞습니까? 네. 이거 진짜 일리 있는 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네, 제가 예. 막 그 정보는 예. 전화 통화하면서 그냥 그 작가님한테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흥미로우셨던 것 이거 같은데. 못 참죠. 이거 보고 어떻게 참아요? 그거는 유럽의 제 기억에 그게 아마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 연구진이 한 건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자연분만을 하는 것과 제왕절개, C섹션 하는 그 아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 산도를 통과하면서 거기 있는 미생물을 그대로 다 이제 온몸으로 받고 태어나요. 근데 주로 거기 이제 유산균, 젖산균이거든요. 네. 예. 락토베실러스가 제일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처음 만나는 세균들이 이제 이 뭐 공기 중이라든지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출발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이건 통계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분만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조금 더 좋다는 그런 게 있어서 왜 그럴까? 혹시 이게 처음에 만나는 미생물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만약에 이제 뭐
부득이하게 저항전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그 산도 주변에 이제 그를 이렇게 거즈로 이렇게 묻혀갖고 애한테 발라주기도 하고 그런 시도도 있고요. 예. 근데 이번 연구진은 아예 미리 이제 이 산모들이 이제 저항절개 예정이 잡혀 있는 경우에 있었고 예. 그 산모들이 이제 출산하기 전에 미리 좀 변을 받았고 예. 검사를 다 했고요. 예.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위해 요소가 없느냐, 뭐 위험균이 없느냐 이걸 다 본 다음에 예. 그 검사가 통과된 한해서 이제 그 조금 아마 그게 뭐 3mg인가 얼마를 이제 왜 좀 타서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이제 했는데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잖아요. 말만 들어보면. 예. 대변 성분을 좀 한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해봤는데 자원자를 예. 대상으로 해봤는데 예.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의 장내 미생물 조성이 자연 분만한 아이와 비슷해지더라. 라는 이제 그런 논문이 뭐 한 2년 전쯤에 발표가 됐어요. 2년 전쯤에. 예. 지금도 아마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예. 사실 이게 지금 이 생각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만큼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미생물이 좋은지 안다면은 그 좋은 미생물하고 이 조합을 만들어서 예. 제재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네. 아직 거기까지 못 간 상태에서 했던 그런 그 실험, 그러니까 그 파일럿 네. 스타디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금은 이 정도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방송 듣고 임의로 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아니에요. 네, 절대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절대 이거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진행 중인 연구를 하나 소개해 주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타고난 그 미생물 집단 이게 아까 엄청 큰 개념이었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사람에 따라 좀 약할지라도 네.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요즘 논문 연구 결과들 종합 보게 되면은요. 예. 이제 우리가 왜 건강 체질 얘기하잖아요. 그럼 건강 체질이 뭐 타고났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타고나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무시할 수 없는데요. 네.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게 되면 유전자로 인해서 결정된 나의 면역 기능이라든가 건강 상태는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 70%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식이요법으로 그러니까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환경에 따라.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건데요.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타고난 유전자대로 우리가 정해졌다면 건강이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손 놔야죠. 손 놔야 되는데 우리 몸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의 유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두 가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세포 밖에 즉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세포 밖에 특히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것만 잘 조율하면 진짜 중요하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예. 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치료제로도 개발이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아직 그 미생물 치료제가 예. 이게 요 미생물을 복용하면 요게 낫는다 나온 건 없는데요. 근접한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 치료제가 되려면 우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그런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군요. 네. 예. 그 뮤시니필라라는 그 종명은 우리 지금 호모 사피엔스의 그 사피엔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뮤시니필라가 뮤신은 우리 침에도 있고 장 점막에 다 덮어 있는 거 끈끈하고 미끈한 그 물질이 뮤신이에요. 필라 좋아한다. 뮤신을 잘 분해해서 먹고 살아서 우리 장 점막에 잘 붙어 살아내는 세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발견된 이게 유익균으로 판명이 났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많은 실험을 했어요. 쥐 실험도 하고 인체 대상 파일럿 실험도 했는데 얘가 굉장히 그 아토피나 뭐 면역 이런 데 굉장히 역할이 있다고 돼서 지금은 상당히 개발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제재로 될 수 있는 그 후보군에 올라와 있고요. 근접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24년 4월쯤인가 정확한 연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FDA에서 승인한 최초의 경구용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생물 자체는 아니고요. 아, 예. 이름은 바우스트라는 거예요. VOWST, 바우스트. 예. 바우스트라는 약인데 예. 그거는 어떤 약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장내 미생물 생태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어떻게 이런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다른 방법으로는 복구가 안 되겠다 싶으면 네. 아예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대변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변 인식? 대변 이식. 예. 그러니까 장을 완전히 비우고 예. 우리 왜 대장 내시경 할 때 비운 다음에 예. 건강한 사람의 그거를 기증을 받아서 그걸 이제 물에 풀어서 아, 이렇게 넣어주면 정말요? 예, 네. 그것도 이제 그거는 맨 마지막에 예. 쓰는 마지막 방법에 다른 최후의 걸로 안 될 때 방법이다. 안 될 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왜 하게 되냐면 그 어떤 그 C. diff라는 세균이 있는데 애가 이제 이 장 염증을 일으키면은 아주 문제가 심각하는데 미국에서는 C. diff로 대략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예. 사망은 통계가 나오고 예.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물론 대부분 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 뭐 세균성 감염이니까 장염이니까 항생제를 처방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얘네가 또 내성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처리하면은 얘네는 안 죽고 오히려 그나마 있는 유익균이 더 피해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대변 이식이라는 그런 정말 그런 걸 했어요. 근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요. 예. 근데 어렵게 대변 이식을 했는데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발 방정으로 나온 게 이 바우스트라는 약이 FDA가 승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캡슐 안에 뭐가 들었느냐? 예. 바로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에서 받은 그거를 살균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건 미생물 다 죽이고 바이러스 다 죽이고 예. 유익균의 포자만 남은 상태로 캡슐을 만들었죠. 지금 그거는 대변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 대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파는데요. 예. 가격이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예. 한번 제작진께서 한번 보시면 검색해서 엄청날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된다는 것도 너무 놀랍. 바우스트 FDA 승인은 23년도에 있었고. 23년이죠. 예. 그게 아마 지금 12개 들은 한 병이 값이 아마 100단위가 아니고 1000단위로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런 쪽으로 더 발전이 이루어지고 좀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개별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니까 좀 맞춤형 조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예. 네, 우리가 맞춤형 의학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맞춤형 의학이 되려면 우리가 똑같은 약을 먹어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내 미생물 조성에 따라서 걔네가 어떻게 이거를 분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사람의 장내 미생물 조성을 파악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맞춤형이죠. 또 하나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실제 그런 뭐 변을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제 조유익균인데 과연 당신에게는 이런 조성이 좋겠다라는 판단에 그런 조성이 있는 미생물 조합, 포뮬레이션이 나와서 예. 그렇게 복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앞으로 그 확장 영역이 엄청나게 넓고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김용빈 교수님 모시고 첫 시간 함께 했는데요. 장내 미생물 환경의 중요성부터 장과 뇌의 연결성을 포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김용빈 교수님 다음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모실 예정이니까 또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김용빈 교수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